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은 시민들이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중무장을 한 채 거리에 나섰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일수록 겨울 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아요. 요즘 몸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저는 운동도 막 하니까 괜찮은데 거의 다 내 주위 아는 사람들 보니까 안 나왔다니에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주시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월요일부터 영도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는 영하에 가까운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동창이 대표적 질환입니다. 올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한랭 질환자 233명이 발생했는데 제주에서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심내열관과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과 기관주가 수축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 생활을 권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위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실내 생활을 하면서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적절한 실내 운동을 해주고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위험할 수 있어 한파에는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해안에는 1에서 5cm, 산지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산 516도로와 천백도로는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눈은 모레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와 군산, 여수 노선의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됐고 완도와 진도 항로의 여객선도 결항됐습니다. 외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허가받은 할당량만큼만 잡아야 하는데요. 더 많이 잡기 위해 배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고속 단정을 탄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에 오릅니다. 어창 바닥에 있는 나무 덮개를 들어 올리자 냉기가 올라옵니다. 입구 찾았어. 같이 내려와. 있어요? 있어. 야, 있어.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잡은 물고기들이 얼음과 같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근처에서 조업 중인 다른 중국 어선도 상황은 마찬가지. 설계 도면에는 기름 탱크 공간인데 냉동시설을 갖춘 어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획물 보관되어 있어. 약 20상자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모두 단속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비밀 어창입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이렇게 비밀 어창을 만들어 놓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6척을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마라도 남동쪽 해상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조업 일지에 쓰지 않고 비밀 어창에 숨겨놓은 어획물 양만 4.3톤이 넘었습니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리모컨으로 비밀 어창 출입구를 닫을 수 있는 유압식 개폐기까지 설치했습니다. 비밀 어창은 중국 어선들이 허가받은 어획 할당량을 초과할 목적으로 설치될 만큼 어족 자원을 남획하면서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명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어선 탐항 조업 시기는 오는 4월까지. 하지만 적발이 됐다 해도
담보금은 4천만 원에 그칩니다. 해경은 중국어선 탐항 조업 시기에 맞춰 비밀어창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봄 프로그램과 방과 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방학 중인 학교가 아이들 소리로 활기가 넘칩니다. 반주에 맞춰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아이들.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입니다. 종이접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도 이제 오카리나 수업은 또 음악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예체능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활용돼서 좀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방학 중에도 1학년과 2학년 13개 돌봄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돌봄 교실을 늘리고 방과 후 무상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하는 등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 학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110곳에서 339개 돌봄 교실이 운영됐는데 교육청은 올해 42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700명이었던 신청자가 올해는 7,200명으로 500명이나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돌봄 같은 경우에 오후 돌봄, 저녁 돌봄으로 나눠지는데 그 운영하는 학교도 늘어났고 실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늘봄 학교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전체 93.5%로 학부모 만족도는 92%에 달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학생이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는 문 씨가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문 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데 서울 시내 오피스텔과 빌라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주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된 선원들이 내일 제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구조된 선원 10명 모두를 오늘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밤 대만 부근 해상에서 성산선적 48톤급 근해 연승어선이 뒤집혀 침몰했는데 선원 10명 모두 근처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준공을 하고도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은 1,746호로 한 달 전보다 30.5% 급증했고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은 2,807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1월보다는 1.5% 줄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해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3,200여 건으로 1년 새 63.3%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로 지난해 11월 1.2%, 12월 1.5%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고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류가 6.4% 올랐고 지난해 폭염의 여파로 일부 농수축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생활물가지수도 2.3% 올랐습니다.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박명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는 전체 유효 투표수 2,570표 가운데
52.02%인 1,337표를 얻어 김법수, 현승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박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전 조합장이 기소되면서 치러졌습니다. 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인 무주택자이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게는 사다리차 이용비와 입주 청소 비용 등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